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 마르세유 근처에 울창한 숲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숲을 신비의 숲이라 불렀습니다. 종종 숲에서는 이상한 속삭임과 빛이 보이곤 했지만 용감한 사람만이 그곳에 발을 들일 수 있었습니다. 마르세유의 한 구석에 르네라는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늘 새로운 모험을 꿈꾸는 활달하고 용감한 소년이었습니다. 어느 날 르네는 오래된 전설을 듣게 되었습니다. 신비의 숲 깊은 곳에 수백 년에 걸쳐 숨겨진 보물이 있다는 전설이었죠. 르네는 그 이야기에 매료되어 숲을 탐험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친구들은 위험할 것이라며 말렸지만 그의 결심을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며칠 준비를 하여 그는 작은 배낭에 필요한 물건을 챙기고 새벽동이 틀 무렵 숲을 향해 걸음을 옮겼습니다. 숲에 들어서자마자 르네는 소름 끼치는 정적과 함께 풀 냄새, 낯선 새소리들이 그를 감쌌습니다. 숲속을 걸어가던 중 르네는 고대의 돌문이 있는 작은 공터에 도달했습니다. 문에는 이상한 문양이 새겨져 있었고 문을 열기 위해서는 특정한 문구를 알아야 한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그때 핑빛으로 빛나는 작은 요정이 나타나 르네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아이아이, 문을 지나려면 마음의 용기와 지혜가 필요하단다. 너는 그럴 준비가 되었니? 르네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끄덕이며 말했다. 저는 준비됐어요. 요정은 르네의 용기를 시험하기 위해 여러 고난과 수수께끼를 내었습니다. 그의 순수한 마음과 기질을 통해 르네는 모든 수수께끼를 풀어냈고 마침내 돌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문이 열리자 르네는 아름다운 정원과 그것을 둘러싼 환상적인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마을에 전해지던 전설 속의 보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물 옆에는 금빛으로 빛나는 책이 있었고 르네는 망설이지 않고 그것을 펼쳤습니다. 책 속에는 세상의 모든 지식과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르네는 순간 부자가 되는 것보다는 이 새로운 지식을 통해 사람들을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요정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돌아갈 결심을 했습니다. 마을로 돌아온 르네는 그의 모험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마을 사람들은 용기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찾는데 도움을 받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르네는 요정과 약속했던 것처럼 보물의 위치나 본래의 모습이 밝혀지지 않도록 숲의 비밀을 영원히 지키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르네는 자신에게 주어진 가장 큰 보물을 소중히 간직하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는 울창한 숲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숲은 마법의 숲이라 불리었는데 사람들은 그곳에 신비한 힘이 깃들어 있다고 믿었습니다. 마법의 숲 속에는 고대 생명체와 요정들이 살고 있었으며 그들은 사람들에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항상 마을과 주민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마을에는 리제트라는 밝고 호기심 많은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숲의 전설에 매료되어 있었고 언젠가 그 신비로운 숲을 탐험하고 싶어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숲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리제트를 만류했지만 그녀의 호기심은 그 무엇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어느 맑은 봄날 아침, 리제트는 몰래 집을 나섰습니다. 그녀는 숲의 가장자리에서 멈춰섰고 마음속의 두려움을 떨쳐내며 숲 속으로 발을 내딛었습니다. 숲 안은 굉장히 조용했지만 동시에 생명으로 가득 찬 듯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숲속 깊이 들어가던 중 리제트는 반짝이는 빛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숲속의 작은 요정이었습니다. 요정은 리제트를 발견하고 조그맣게 웃으며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너는 이곳의 첫 번째 용감한 사람이구나. 요정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숲의 길잡이 리미에르야. 내가 너를 이곳에서 안전하게 안내해줄게. 리미에르는 리제트에게 숲에 숨겨진 신비로운 이야기와 전설들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숲속의 아름다운 곳곳을 탐험하며 환상적인 생명체들을 만났습니다. 크고 작은 동물들, 알록달록한 꽃들이, 만만한 들판, 마법의 연못까지. 리제트는 꿈에서만 그려보던 장면들을 눈앞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리제트는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리미에르는 그녀를 숲의 가장자리까지 안내하며 그녀가 마을로 안전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잊지 말고 언젠가 다시 이곳에 오렴. 리미에르가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리제트는 마을로 돌아와 가족들에게 그날의 모험을 이야기했습니다. 가족들은 그녀의 이야기가 환상적이라고 생각했지만 리제트의 눈에는 진실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리제트는 숲에 가지 않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리미에르와의 우정과 마법의 숲에서 보낸 시간이 소중하게 간직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법의 숲은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자신의 속삭임을 들려주며 우연한 영혼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 외곽에는 신비로운 숲이 있었습니다.
누구도 감히 들어가지 못한 이 숲에는 이미 전설이 아주 많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곳에 요정이 산다고 하고 다른 이는 오래된 마법사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마을 사람들은 그저 그 숲을 무서워하며 가능한 멀리 떨어지려 했습니다. 마을에 사는 루시오라는 이름의 소녀는 늘 이 신비한 숲에 대한 호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는 무용담을 듣는 것을 좋아하고 자신이 직접 그곳을 탐험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어느 날 루시오는 작은 가방에 필요한 물건들을 챙기고 숲으로 모험을 떠났습니다. 숲속으로 들어가자마자 주변의 풍경은 삽시간에 바뀌었습니다. 나무는 하늘 높이 솟아 있었고 잎사귀 사이로 햇빛이 금빛 줄무늬를 그리며 쏟아졌습니다. 곳곳에서는 낯선 새소리와 함께 신비로운 속삭임이 귓가에 메아리쳤습니다. 루시오는 숲속 길을 따라 걸어가다가 반짝이는 작은 연못을 발견했습니다. 그 연못 옆에서 루시오는 작은 개구리를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그 개구리는 사람처럼 말을 할 줄 알았습니다. 안녕, 루시오. 나는 이 숲의 수호자들이 보낸 메신저야. 너의 용기와 모험심을 검증하기 위해 이곳에 왔지. 루시오는 깜짝 놀랐지만 개구리를 반복해서 쳐다보다가 친구가 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개구리는 루시오에게 숲의 비밀을 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이 숲은 여러 세기 동안 숨어있는 마법과 지혜를 보관하고 있어. 하지만 그 비밀을 알기 위해서는 마음의 순수함과 용기가 필요하지. 넌 이미 그 시험을 통과한 것 같아. 루시오는 이 말을 듣고 자신이 선택받았다 생각하며 더욱 기쁘고 흥미로워졌습니다. 이어서 개구리는 루시오에게 마법사의 동굴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마법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긴 흰 수염과 심오한 눈을 가진 노인이었습니다. 마법사는 그에게 숲의 역사를 이야기하며 나무와 동물들이 하나의 생명체로 연결되어 있음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자연이 어떻게 공존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루시오는 이 숲에서 많은 것을 배웠고 그날 이후로 그녀는 마을로 돌아가 숲을 보호하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점점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결국 마을 사람들도 두려움을 벗어나 숲과 친구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숲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루시오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이 자연과 고유의 마법을 잊지 않도록 오래도록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프랑스 전역으로 퍼져나가며 사람들에게 자연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교훈으로 남아있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고즈넉한 시골 마을에는 클레르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클레르는 호기심이 많고 상상력이 풍부한 아이로 매일 밤 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다양한 이야기를 만들어내곤 했습니다.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는 바로 숲속에 사는 작은 여우 로였습니다. 클레르와 루카는 밤이 되면 몰래 마을을 빠져나가 숲속을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밤 특히나 하늘이 맑고 별들이 유난히 빛나던 날 둘은 강 너머에 있는 오래된 유적지로 모험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루카는 밝고 빠른 발걸음으로 클레르를 이끌었고 둘은 은은한 달빛을 따라 숲을 지나 강가에 도착했습니다. 강 위에 놓인 다리는 낡고 오래되어 걸음을 조심해야 했습니다. 둘은 서로를 격려하며 조심스럽게 다리를 건넜습니다. 유적지에 도착한 클레르와 루카는 수많은 별들이 반짝이는 하늘을 배경으로 고대의 성벽 그림자 안에서 숨을 죽였습니다. 그곳의 공기는 마치 오랜 시간 동안 고요함을 간직한 듯 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누군가가 귓가에 속삭이는 듯한 신비로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용기를 내. 너희의 꿈을 밝혀줄 빛이 되어줄게. 라는 말과 함께 성벽 위에 한 점의 별처럼 밝은 빛이 나타났습니다. 클레르와 루카는 그 빛을 따라 성벽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곳에는 세 개의 별 모양을 한 유리 구슬이 놓여 있었습니다. 구슬에 손을 대자 클레르는 꿈속에서 보았던 환상 속의 마을 과거 소서의 모험들이 마치 현실처럼 펼쳐졌습니다. 루카는 그 광경을 지켜보며 클레르를 응원했습니다. 구슬에서 나온 빛은 클레르와 루카 주위에 온화한 기운을 불어넣어 주었습니다. 이 신비로운 경험 속에서 클레르는 자신이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그리고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어떤 미래를 만들어갈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이후로 그녀는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첫걸음을 두려움 없이 내딛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가고 클레르는 점차 그 마을에서 가장 유명한 동화 작가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에는 언제나 루카와 함께한 별이 빛나는 밤하늘의 모험들이 담겨 있었고 마을 사람들은 그러한 이야기들로부터 큰 용기와 희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클레르와 루카는 다시 한번 별빛 아래에서 만났습니다.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고 그날 이후에도 계속해서 눈부신 밤하늘 아래에서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들의 우정과 모험은 영원히 이어져 갔습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 빨간 모자를 자주 쓰는 한 어린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빨간 망토와 모자를 쓰고 다녔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빨간 모자라 부르곤 했습니다. 빨간 모자에게는 사랑하는 할머니가 숲속에 혼자 살고 계셨습니다. 어느 날 빨간 모자의 어머니는 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할머니 건강이 좋지 않으셔. 이 바구니에 음식을 담아 할머니께 가서 전해드리렴. 빨간 모자는 기쁜 마음으로 바구니를 받아들고 길을 나섰습니다. 그녀는 항상 숲속을 지나는 길을 좋아했는데 아름다운 꽃들과 나무들 그리고 다양한 동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빨간 모자는 숲속에서 여러 가지 꽃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는 큰 개구리와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개구리는 빨간 모자에게 물었습니다. 어디 가는 길이니? 빨간 모자는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댁에 가는 중이야. 할머니가 아프셔서 음식을 갖다 드리려고 해. 개구리는 호기심 많은 눈으로 빨간 모자를 바라보며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조심해야 해. 이 숲에는 종종 늑대가 나타나곤 하거든. 빨간 모자는 개구리의 조언에 감사하며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숲속을 걸어가던 중 그녀 앞에 무서운 늑대가 나타났습니다. 늑대는 교활하고 간사한 미소를 지으며 물었습니다. 어디로 가니 어린 소녀야? 빨간 모자는 겁을 먹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 댁에 가고 있어요. 늑대는 빨간 모자가 가는 길을 알고는 다른 빠른 길로 할머니의 집에 먼저 도착했습니다. 그는 할머니를 겁주고 옷장 속에 가두어 놓았고 할머니의 옷을 입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시 후 빨간 모자가 할머니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문을 두드렸고 늑대는 할머니의 목소리를 흉내내며 들어오도록 했습니다. 빨간 모자는 할머니가 아픈 줄 알면서도 어딘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할머니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할머니의 귀는 왜 이렇게 크세요? 늑대는 대답했습니다. 너의 말을 더 잘 듣기 위해서란다. 내 사랑하는 손녀야. 할머니의 눈은 왜 이렇게 크세요? 너를 더 잘 보기 위해서란다. 그럼 할머니의 치아는 왜 이렇게 날카로워요? 그 순간 늑대는 무서운 목소리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너를 더 잘 먹기 위해서지. 늑대는 빨간 모자를 잡아먹으려고 뛰어들었지만 오래 걸리지 않아 빨간 모자의 기지를 꺾을 수는 없었습니다. 빨간 모자는 얼른 할머니의 침상 밑에 숨은 무기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용감하게 늑대와 맞섰고 그 순간 마침내 사냥꾼이 문을 열고 들어와 늑대를 물리치는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할머니는 옷장에서 풀려나 빨간 모자와 사냥꾼에게 감사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행복하게 재회하며 서로를 안아주었습니다. 빨간 모자는 그날 이후로는 숲속을 지날 때 항상 조심하며 다니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녀는 할머니와 사냥꾼 덕분에 춥고 어둡던 숲이 다시 따뜻하고 안전하게 느껴졌습니다. 그 후로 빨간 모자와 그녀의 가족 그리고 마을 사람들은 늑대의 위협 없이 행복한 삶을 이어갔다고 합니다.